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 좀 장이 빠졌어요. 장이 빠졌는데 당연한 조정이다. 그래서 이제 빠져야 되는 거고, 지금도 이제 앞으로는 좀 이제 조정이 이어갈 수 있어요. 근데 왜 주식 비중을 80%까지 쳤냐? 처음에 이제 주식 비중을 거의 50%까지 줄인 게 4월 때였고요. 그때는 이제 꼭지 그런 신호를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봤는데 단기 꼭지 구간이 올라온 다음에 꼭지를 높여가면서 상승하는 모양이 거의 뭐 대세 상승을 확인해야 된다. 제가 이런 말을 이제 카페에 이제 매매일지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죠. 근데 이제 대세 상승이라는 확신이 왔고, 그 부분을 이제 확신을 하면서 주식 비중을 미리 채워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시장에서 소외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식 비중을 채운 거고요. 우리 커뮤니티에서도 이제 매일 트레이딩은 이제 매일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식 비중 80%고, 이제 매일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은 주식 비중 60%, 현금 40% 유지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거는 이제 보유하고 매도 포지션 나오는 걸 잡고 그만큼만 이제 담고 현금 40%를 가지고 있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비중을 이렇게 확 늘리게 되면. 그리고 좀 이제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다시 여기서 조정을 받아서 어느 정도 중기 저점이 오게 되면 매일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이고 이제 매일 대응을 하시는 분이고 상관없이 주식 비중을 이제 90%까지 채워서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포인트를 잡아서 확인이 되는 구간에 그렇게 주식 비중을 채운다고 얘기를 했고요. 대외 악재를 위해서 현금 10%는 항시 보유하고 가자. 이런 말씀도 드렸죠. 자, 그러면은 이런 이제 분석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런 건지 이제 한번 차트를 지표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보면 2월 20일부터 우리가 매매를 시작을 했죠. 자, 6월 12일입니다 지금. 오늘 이제 지수가 큰 폭으로 빠졌는데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 보면 거의 전저점이 이 부분이면 전저점을 이탈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전저점을 이탈을 하게 되면 거의 이 구간까지 거의 빠질 수 있는 단기적으로 거의 뭐 2200, 2300, 근데 한 2180포인트까지 빠져줘야 이제 조정이 거의 마무리되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가는.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이어가면 충분히 수익을 쌓아가면서 비중을 맞춰갈 수가 있고요. 이제 매일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보유하고 가라. 그런 측면에서 주식 비중을 60%로 대응을 하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보면 왜 이러냐면, 이때 4월 달에 보면 4월 말이나 뭐 이럴 쯤에 보면 이쯤에 이제 고점이 낮아지는 신호하고 여러 가지 지표가 이제 맞물려서 이게 좀 크게 빠질 수 있는 그런 뭔가가 보였어요. 그래서 현금을 만들어 뒀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대세 상승장이 확인해서 지금 이제 주식 비중을 이제 채워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주식 비중을 채워서 대응을 해서 그 단기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쌓았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눌리게 된 건데, 이런 조정은 이제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는 반반이었어요. 이때 상황은 반반이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수급 주체가 지금 외국인이죠. 이 노란 선이 외국인이고 이 까만 선이 지수인데, 수급 주체를 위로 뛰어넘는 그런 지수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매도 포지션을 많이 잡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그 수급 주체를 뛰어넘는 그 지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게 되면 종목들은 굉장히 크게 갈 거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미리 채워서 대응을 한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면 수급 주체 위로 못 넘어서고 밑에 있죠. 이 부분에서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신호가 보이면 이제 적극적으로 포지션을 취하면 된다는 겁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외국인과 개인 수급이 지금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외국인은 팔고 개인은 좀 샀죠. 이 부분이 이제 혼재돼서 만약에 개인이 코스닥 수급 주체가 된다 그러면 개인의 수급을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개인 수급 같은 경우가 수급 주체가 되면 일관성이 없어요. 개인 같은 경우는 막 샀다 팔았다 막 맘대로 하기 때문에. 이때가 이제 개인이 수급 주체였을 때죠. 코스닥이 이 구간이. 그럼 이 밑에 있을 때 보면은 반대로 가죠. 지수랑 수급이랑 반대로 가죠. 근데 반대로 가는데 이제 확실하게 개인이 수급 주체가 되니까 개인 수급을 따라서 코스닥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항상 수급 주체를 따라, 외국인이 수급 주체가 된 시점이 이 부분이에요. 수급 주체가 된다 하면은 외국인 수급을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죠. 이런 부분을 항상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급 주체라는 거는 가장 그 지수에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걸 이제 수급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걸 봐야 되고, 만약에 내가 주식 투자라는 게 2월 20일부터가 아니고 저번 달 5월 1일부터다. 예를 들어 그럼 5월 1일부터를 보는 겁니다. 수급 주체를 보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5월에 수익을 별로 쌓은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수급 주체를 넘어가 있죠, 지수가. 그럼 5월 1일부터 이제 매매하신 분들은 이때 현금 포지션을 많이 갖고 가는 겁니다. 왜? 수급 주체를 넘어서 있으니까, 지수가. 그럼 이건 이제 과열 신호로 보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수급 주체를 아직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럼 코스닥에 집중해서 비중을 지금 유지하고 가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시점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죠. 이제 회원분들도 이걸 통해서 이제 누적 순매수 추이를 통해서 이거를 날짜를, 내가 주식 투자를 시작한 그 날짜로 이제 맞춰서 이제 수급을 보게 되면 항상 지수보다는 수익폭을 더 크게, 지수 상승률보다는 크게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표 같은 경우에는 참고를 하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은 제가 우리 회원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파동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수는 좀 더 빠진다 그래도 이번 조정이 끝나면 굉장히 큰 슈팅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대세 상승장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진짜 그렇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각도에 대한 거를 이제 공부를 해볼 거예요. 각도를 보면서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볼 거고, 이제 파동이라는 부분을 보통 보면은 주가의 움직임을 이제 파동이라고 봤을 때 차트 맹신자들이 있어요. 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파동은 항상 후행적인 거예요. 파동이라는 거는 나중에 확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파동을 맹신하는 게 아니고 그 파동의 위치와 대입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파동의 위치, 이게 만약에 바닥 시점인가, 고점 시점인가, 꼭지 시점인가, 이 부분을 판단을 한 다음에 이 파동이 지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 때 시장 상황, 경제 상황, 그리고 기업의 상황, 이런 것을 이제 대입을 해본 다음에 이제 포지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차트 맹신자들은 보통 보면 전문가들 중에 차트만 켜놓고 이대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시장에서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부분을 이제 대입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파동론자인데 나는 파동론자다. 파동이라는 거는, 이 움직임이라는 거는 좋고 나쁨, 무슨 뭐 오르고 내림, 가격이 오르고 내림, 또 무슨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을 이제 대입을 해봐도 파동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파동이라는 게 우주 만물의 근원이고, 이 파동이라는 걸로 이제 미래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과거의 예언자들도 무슨 뭐 별자리 보고 뭐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들도 이런 부분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들을 예측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각도를 활용해서 어떤 부분을 읽어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오늘 배울 거는 이제 절반의 원칙이라는 거였어요. 제 기법 중에 하나인데 각도의 원칙이에요. 그럼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 구간에 이렇게 상승을 하는 구간을 보였어요. 이렇게 장기 횡보를 하다가 각도가 더 커졌죠. 하락하는 각도보다 상승하는 각도가 무조건 커져야 됩니다. 이 부분에 이제 신뢰성을 가지고 확률이 크게 나오려면, 자, 하락, 일단 바닥이 확인돼 있어야 되고요.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기업 분석이 먼저 돼 있고 이제 바닥이 확인됐다 그러면 이 각도를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 각도가 완만하게 형성이 돼 있다가 상승 각도가 갑자기 크게 나온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라고? 이제 방향을 바꾸겠다는 신호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은 그동안 쭉 하락할 때는 계속 매물이 나왔다는 거죠. 이제 매도세가 계속 있다가 갑자기 상승 각도가 하락 각도를 넘어서면서 크게 나왔다가 이제 고점에 부딪혀서 저항 구간에 부딪혀서 이제 다시 흘렀는데, 이 각도가 커졌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시 여기서 바닥을 잡아가는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상승 각도가 커졌을 때, 그래서 조정받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은 이게 아직 정배열이 아니고 역배열이기 때문에 이 정배열 구간에서 61선 이하로 내려오면, 자, 매수 포지션을 잡는다 그랬었죠. 전에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해서 보면 굉장히 정확한 포지션을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절반의 각도 원칙에서 보면 딱 절반을 잘라요. 바닥을 그려놓고 꼭지를 그려놓고요. 딱 절반을 잘라요. 그리고 나서 밑에서 절반을 한 번 더 자릅니다. 자, 절반을 자른 구간에서 밑에 절반 구간, 이 구간이 이제 매수 포지션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도가 변화된 다음에 조정을 받고 이렇게 매수 포지션이 위치한 이런 구간이 거의 바닥이 될 수가 있다. 이때가 이제 삼성전자 거의 뭐 100만원대였고요. 111만원, 100만원에서 111만원대였고, 이제 장기 저점이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103만 3천, 이때가 이제 장기 저점이었죠. 그리고 이걸 확인을 한 다음에 잡아낼 수 있는 저점이었어요. 이제 상승 추세를 어떻게 확인했다? 각도가 이렇게 바뀌는 거. 급속도로 더 크게, 상승 각도가 더 크게 바뀐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조정에 잡아서, 눌림목에 잡아서 이제 중기적으로 끌고 가게 되면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차트를 펴보고 이때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다른 차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커뮤니티 매매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백화점주고요. 우리가 매수 포지션을 잡았던 게 이때 상승 각도를 이렇게 급하게 올리는 거 확인을 했어요. 이제 하락을 오래 했어요. 사드 악재 뭐 이런 걸로 하락을 오래 하다가 상승 각도로 바뀌는 걸 확인을 하고, 이때 사드 악재가 터졌습니다. 무슨 사드 악재, 뭐 악재랑 악재는 다 집어 던지면서 이때 이제 매수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악재라 그래서 악재 한 가지만 놓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딱 보면 상승 각도가 바뀐 그 시점에 저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절반을 잘라서 다시 절반을 자르면 이 구간에 들어와 있는 이때가 이제 최고의 이제 매수 포지션이 됐던 거죠. 그래서 상승을 시작한 다음에 이제 눌림목이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한번 눌리게 되면 이제 224일선을 61선이 돌파를 했잖아요. 자, 61선 밑에서 매수 포지션. 과거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영상을 보면 이제 이때 바닥과 꼭지를 잡으면 절반이 이 빨간 선 있는 이 부분이죠. 바닥과 꼭지를 잡아서 절반을 잘라놨어요. 여기서부터 조정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다시 절반을 자르면 이 동그라미에 위치한 이 구간이 이제 매수 포지션이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바닥에서 이 구간에 이제 진입을 해서요. 뭐 10%인가? 10% 챙기고 다른 종목 매매하다 보니까 그냥 가버렸어요. 그렇게 그냥 가버려갖고 한 30-40% 파동을 놓쳤는데, 이런 거에 이제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 이거는 지금 진짜 시세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무슨 모멘텀, 단기적인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걸 부착을 해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한 건데, 이거는 이제 진짜 지금 제대로 상승을 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한번 눌림목은 옵니다. 이 눌림목이 왔을 때 이제 사게 되면 이제 정배열로 다 전환된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역배열에서부터 매매를 해서 수익을 쌓아가고, 이 구간에서 이렇게 횡보를 할지, 이게 내려왔다가 할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지 이걸 몰라요. 이 구간에 최대한 수익을 쌓아가기 위해서 수익 포지션을 짧게 잡았던 거고요. 우리가 그 당시에 수익이 없었어요. 커뮤니티에서 수익을 쌓아놓은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보유를 안 했던 거고, 시장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크게 돌아설 줄 예측을 못 했던 거죠. 그런 부분은 이제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보면 장기 추세인 224일선 일봉상, 그리고 60일선이 상향 돌파하고 20일선이 상향 돌파했죠. 자, 21선을 뚫고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다 하면서 이거를 이제
21선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 갭이 굉장히 벌어졌습니다. 제 영상에 보시면 기술적인 부분들 얘기를 할 때 이렇게 갭이 벌어지게 되면 갭을 메우려고 한다는 그런 뭐라 그래야지? 그런 성질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건 이제 가격의 논리. 이런 부분들도 이제 파동 같은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이평선과의 갭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면 이 갭을 다시 수렴하는 구간을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이제 한두 달 이렇게 거칠 거예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럼 조정을 거쳐서 이 매수 포지션을 다시 줄 때 이제 진입을 하면 된다.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그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회원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제 유튜브 수익을 그래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도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유튜브 수익인데 이게 보시면 1월달에 무슨 뭐 40불 갔다가 뭐 60불 갔다가 이제 매일을 차트로 그려놓은 겁니다. 하루하루를. 그랬다가 이렇게 바닥에서 꼭지 상승 구간 절반 딱 잘라오니까 이 구간을 터치하고 이제 가게 되죠. 이거는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2차 구간. 이걸 3차 구간이라고 봤을 때 3차 구간까지 내려오면 다시 횡보를 하고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고요. 1차, 2차에서 만약에 바닥을 만들고 상승을 하게 되면 슈팅을 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주식 그래프만이 아니고 이 가격을 결정하는 어떤 지표에서도 활용을 해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게 이제 파동의 원리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만들게 되려 그러면 그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 파동을 한번 만들고요. 그리고 조정 파동을 거쳤을 때 모멘텀이 딱 이 상승 모멘텀이라는 이 영상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영상 하나가 전체 쉽게 말하면 주식으로 보면 무슨 기업이라고 봤을 때 매출 비중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이 당시에는 50%가 아니고 거의 한 80% 차지했던 것 같아요. 뭐 50몇만 명, 50몇만 정도 봤어요, 조회수가. 그러니까 이제 수익을 이게 만들어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제목이 되게 자극적이죠. 이런 종목들 위주의 마케팅 효과를 보려면 이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길게 봤을 때 고민을 했었죠. 자, 유튜브 수익을 중점으로 해서 내 수익 구조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사업을 진행을 해볼까 하다가 커뮤니티 사업을 시작을 한 다음에 이 부분에 이 모멘텀 말고 다른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꼭지를 찍고 이제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된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 과거에 있던 이 파동은 다 지워야 됩니다. 그리고 신규 파동을 입혀서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죠.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1차 구간에서 절반 구간에서 상승을 하고 그 절반 구간에서 터치를 하고 이게 상승을 했던 이유는 이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어서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 모멘텀이 거의 모멘텀의 부재.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예요. 계속 빠지고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의 수익이 계속 빠지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비중을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미끄러지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다른 영상들의 수익이 평준화되고 있다. 이 당시에 유튜브 수익 중에 첫 번째로 이제 많이 벌어주는 이 영상이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영상들이 이 자리를 이제 메워가면서 그 갭을 메우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무슨 새로운 신규 모멘텀을 이제 부착을 하게 되면 제 유튜브 수익도 큰 폭으로 이렇게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해서 대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분석이 필요해요. 이 차트만 보고 이거 하나만 보면 모든 게 다 설명될 것 같지만 단기적으로는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이 자리에서 거의 정고점까지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이때 만약에 정고점을 딱 찍었는데 이게 모멘텀이 없고 갑자기 고평가되어 있는 이 구간이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 그러면 이제 하락이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이 항상 선행이 돼 있어야 이런 슈팅 구간을 제대로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도 이때 당시에 모멘텀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고 상승을 크게 못하고 정고점 부근에서 다시 눌려서 무언가 바닥을 또 만들어주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멘텀을 탑재하니까 지금 230만원까지 날아가게 된 거죠. 거의 한 130%.
중기적으로 이렇게 이게 삼성전자 같은 공룡기업이 130%면 이런 비슷한 섹터에 있던 다른 종목들은 기본 300%에서 500%까지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IT, OLED 관련주 중에 300% 이상 간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이런 모습들을 보고 삼성전자에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OLED 관련주들, 디스플레이주들 그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LG 디스플레이나 APS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발굴할 수가 있었겠죠. 이때 당시에 그 시점이 이제 그런 종목들도 거의 바닥 구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당시가 이제 2015년이 아무튼가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점에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이런 시점을 잡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거지 이 기법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모든 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법들만 만들어 놓고 가장 우선적인 기본적 분석을 해서 자 모멘텀을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해서 장기 보유를 해야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종목이 어떤 종목들인지 우리 회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이 종목은 이제 내려오려면 한참 걸려요. 근데 삼성전자처럼 자 정고점 부근에서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매수 포지션을 주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편입을 하면 됩니다. 이 종목 하나 놓쳤다 그래서 뭐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은 또 우리가 샀는데 크게 날아갔던 종목을 한번 보면 이제 그 뭐였더라? 저는 이제 뭐 이건 바닥을 지대로 짚었어요.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골파기가 나오고 이렇게 갔죠. 근데 골파기가 나오고 이 구간에서 한번 진입을 여긴가 어디서 진입을 해서 이렇게 상승 나왔을 때 224일선 터치했을 땐가 이 밑에선가 매도를 했을 거예요. 바닥에 사서 바닥에 팔았죠. 근데 이제 수익을 쌓아가고 있는 구간이었으니까 그래서 2% 수익을 봤는데 9%부터 한 번도 안 내려오고 지금까지 계속 올랐습니다. 우리 커뮤니티 시작하고 이 종목을 거의 초창기에 담았던 종목인데 LF라는 종목이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종종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매하는 것처럼 자리를 만들어주고 가는 종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럼 자리를 만들어주고 가는 종목들은 누적 수익금이 쌓이게 돼요. 우리는 그 누적 수익금을 모아서 안전하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가는 종목은 쳐다보지 않아요. 이건 내게 아닌 거지 뭐. 이렇게 바로 들어올린다는 거는 개미들한테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소리니까. 이 종목들이 갭이 크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달, 두 달, 길게는 한 6달 정도 조정을 받아서 이 60일 이평선 밑으로 오게 되면 다시 매수 포지션을 줄 수가 있겠죠. 바닥에서 꼭지 찍어놓고 절반 자르고 그 절반 딱 자르면 거의 224일선, 60일선 이 근방이 거의 매수 포지션이 되겠죠.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이라는 거는 굉장히 신비한 거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각도에 대한 부분을 항상 신경을 써야 되고요. 추세가 전환이 되려면 보통 보면 사람들은 급등이 나오게 되면 두려워해요. 근데 진짜 단타 매매도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런 급등주 가지고만 가지고 놉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각도가 이게 변화되어 있으면 상승하는 힘이 지속적으로 세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내려온 구간에서도 이런 구간들 이제 장기 매집 포지션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코스닥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차트를 볼게요. 자, 하락 상승 보면은 이때는 각도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몰라요. 아직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2월 20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때 시작을 했어요. 커뮤니티를. 그래갖고 우리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상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될지 이렇게 갈지. 근데 지금 이렇게 가면서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지금 정별로 지금 돌리는 초입 구간이 지금 보이고 이런저런 모멘텀들이 다 연결돼서 4차 산업도 나오고 하니까 이제 대세 상승 이런 거 저런 거 지표를 봤을 때 대세 상승장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조정이 어디까지 올 건가 예측을 해보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서 상승 지점 그 절반을 자릅니다. 그럼 보면은 정고점 부근 딱 지지구간이 여기가 나오는 거죠. 아이고 다시 바닥에서 꼭지 딱 그려놓고요. 지금부터 이제 하락을 시작한다고 생각해놓고 딱 절반을 자르면 한 이 정도 되겠죠. 그럼 정고점 부근 그 근처 그리고 이 전에도 보면 무언가 의미 있는 자리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신뢰할 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 다시 절반을 자르면 이 구간에 들어올 때, 이 구간이 들어올 때가 이제 주식 비중을 90% 채워야 되는 시점이에요. 여기에서 만약에 상승을 더 이어간다. 그럼 다시 또 절반을 잘라서 다시 이제 바닥을 포지션을 잡아야 되겠죠. 대세 상승장은 상승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쉽게 예측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이것도 보면 하락을 이 구간하고 연결해서 보면 이때 급락 나온 건 무시하고요. 이때 각도가 비슷하니까 무시하고 이 우리가 처음 찍었던 구간에서 전고점 부분을 연결하면 자 각도가 이렇게 돼요. 각도가 이렇게 원만하게 되다가 여기서 갑자기 각도가 커졌죠. 그러면 상승 전환의 신호로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이때부터 상승을 했어요. 지금 보면 저점이 거의 이때가 11월 트럼프 당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색깔을 좀 바꿀게요. 자, 매도 포지션이라고 보고 이게 꼭지라고 보고 색깔을 바꿔서 보면 이제 꼭지 구간이죠. 6개월 동안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동안 상승을 하고 지금 7개월째 지금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구간에 더 상승을 하면 이 꼭지는 당연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을 확실히 시작을 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예측이 가능한 거죠. 지금 상승이 끝난지 안 끝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이거 하락 나왔다고 몰라요. 외국인 수급 위로 지수가 올라와 있어야 그 포지션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보면 이렇게 완만하게 갔다가 갑자기 각도를 키워버렸죠. 그렇게 하면서 코스피는 싹 정배열로 돌려놓고 이렇게 날아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코스닥보다 작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저평가 기업들을 분석을 해봐도 코스닥이 훨씬 많다는 거죠. 자, 절반 딱 잘라서 다시 절반을 자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매수 시점을 어디로 볼까요? 자, 224일선이 이렇게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224일선을 깨고 밑으로 나오면 여기서 이제 투매짜리가 형성이 될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224일선을 224일선보다 241선을 많이 보죠. 거의 비슷한 위치라고 봤을 때 241선을 밑으로 하향 이탈하면 투매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런 구간이 이제 최적의 진입 시점일 거다. 그럼 이때가 어때요? 2170포인트에서 2070포인트까지 이렇게 급하게 조정을 와야 이제 장기 추세를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고, 이게 여기서 만약에 횡보나 하락폭을 굉장히 작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천천히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게 되면 조정받는 그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고요. 상승폭도 그만큼 더뎌요. 이렇게 하락을 크게 맞으면서 조정을 크게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상승폭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담으려면 이 구간까지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각도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오늘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파동이란 세상 만물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준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황마다의 파동을 설명을 하려면 그 안에 이제 무수한 지표, 지금 경제 상황이라든가 기업의 실적이 어떻고 지금 기업이 어떻게 돼 있고 이 상황은 투자자들의 심리 상황이 어떻고 이런 부분들이 대입을 해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확률을 굉장히 크게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식에서는 바닥을 잡으려면 일단 투자자들의 관심이 시들해져야 돼요. 지금 막 뉴스에서 연일 뭐 최고가 경신 뭐 하면서 외국인들이 개인들한테 삼성전자 많이 팔아먹었죠. 그리고 이제 또 뉴스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호재 뉴스가 뭐냐면 삼성전자 배당 크게 늘릴 거다. S51 뭐 배당 크게 늘릴 거다. 그래서 이제 6월 배당 시즌에 돌입하면서 이런 뉴스들 막 내보내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개미들이 많이 달라들면 이제 제대로 이제 꼭지를 만들어 가면서 크게 하락을 시작할 확률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S51도 마찬가지고 지금 삼성전자도 완전 꼭지 구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진입해야 될 시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주식에서는 이제 바닥을 잡으려면 일단 투자자들의 관심이 시들해져야 돼요. 이 부분이 포착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거래량이 확 죽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거래량이 바닥권에 있을 때부터 매집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의 가치가 싸져 있는 저평가 구간이어야 한다. 자, 저평가 구간에 이제 모멘텀까지 탑재하고 있으면 좋겠죠.
근데 저평가 구간인 종목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문제가 뭐냐면 내 계좌에 변동성이 굉장히 작아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음에는 저평가 부분에 있는 걸 여러 개를 담아놓고 이제 먼저 아까 우리가 매매했던 과거 종목들도 보면 상승 탄력을 만들어주면서 이제 상승을 시작한 종목들이 있죠. 이게 정배열 구간에 돌아서면 상승폭이 역배열 구간에서 다시 돌아서는 것보다 훨씬 커져요. 그런 부분은 수익을 크게 쌓아가면서 트레이딩 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누적 수익을 이제 만들어서 장기 보유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다시 바닥부터 변동성이 작은 그 바닥 구간에서 진입을 해서 긴 흐름으로 모아가는 종목들이 나오고 포트가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어야 안전성이 점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회원분들은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반드시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이에요. 적립계좌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걸리다가 100% 200% 수익 나는 건 한순간입니다. 뭐 1년 동안 기다리면 그렇게 수익 난다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예를 들어서 한 8개월이 걸린다 치면 8개월이 걸려서 30%가 왔어요. 예를 들어서 30% 수익을 났다. 그러면 한 달, 두 달 만에 뭐 200%, 500% 수익이 나옵니다. 이렇게 급등을 만들어가면서 한꺼번에 시세를 만들어버려요. 이게 매물이 이제 더 이상 이제 개인들의 손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이제 시세를 분출시키기 시작할 때는 세력들이 매도 물량을 내놓지 않고 계속 사기만 합니다. 그럼 주가가 금방 뛰어버려요. 거기에 이제 개인이 합세해가지고 또 사고 이제 뭐 기관이 합세하고 외국인이 합세하고 이런저런 뉴스 나오고 하게 되면 주가는 금방 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탄력성은 당연히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에서 소기업, 그 중에서도 지금은 모멘텀이 4차 산업이기 때문에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굉장히 상승 탄력이 크겠죠. 그런 부분을 예측을 해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지금 우리는 하나씩 지금 모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 절대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시세가 폭발하고 하게 되면 트레이딩 계좌를 순식간에 넘어버릴 수가 있어요. 적립계좌 수익률이. 그러니까 그래서 적립계좌와 연동을 해서 두 계좌를 운용을 하는 게 좋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트레이딩 계좌는 지금 운용하고 있는 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매일 저축을 하는 적립계좌가 되면 저축을 하게 되니까 그 적립계좌 자금이 트레이딩 계좌를 넘어서는 순간이 나와야 돼요. 그때 되면은 트레이딩은 그냥 심심할 때만 하는 거고 편안하게 시스템을 다 이해하고 있고 주식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부터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 주식 투자에. 적립계좌 위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다 바꿔가야 되고 이게 우리 커뮤니티에서 처음부터 적립계좌로만 운영을 하게 되면요. 문제가 뭐냐면 적립계좌로만 운영을 하게 되면 참지를 못해요. 우리 커뮤니티에 슈라님이 계시죠? 초창기 멤버예요. 우리 커뮤니티 시작하고 초기에 들어오셔서 적립 운영만 하십니다. 트레이딩 계좌 복잡하니까 싫어요. 다른 방법 알려주세요. 해서 그럼 적립 운영만 하세요. 그래 적립 운영만 하시는데 슈라님 같은 경우도 그 종목만 가지고 버티라 그러면 못 버텨요. 한국인들이 굉장히 성격이 급해서 절대 못 버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리딩하는 거 보고 트레이딩 계좌 샀다 팔았다 하는 거 보고 매매일지 보고 하니까 흥미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뭐 수익률이 뭐 일주일에 뭐 10몇 프로씩 맨날 나오고 뭐 5% 파는 거, 8% 파는 거, 3% 수익 내는 거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보이게 되니까 신뢰를 갖게 되면서 이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커뮤니티 회원분들 전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회원도 더 이상 받지 않는 시점이 오고 뭐 그런 무언가 갖춰져 있는 시점이 오고 법인화되고 할 때쯤 되면 저도 이렇게 매일 리딩을 할 수는 없어요. 다른 일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트레이더들도 이제 많이 구축을 해서 이제 좀 리딩도 세분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 가지 무슨 시스템들을 입혀야 되겠죠. 커뮤니티 운영 시스템들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회원분들이 이해를 하고 스스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씩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자, 상승 파동에 오늘 이제 알아본 이 각도 부분에서 상승 파동의 각도가 확인이 됐다 그러면
하락 파동의 각도보다, 연결해 있는 각도보다 이 각도가 급하게 나온 각도가 확인이 됐다 그러면 조정을 기다려서 눌림목의 매수를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런 거는 물론 기업 분석은 선행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시장 상황이 지금은 대세 상승장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아요. 조정을 받으면 받을 때마다 지금 이제 그 구간에서 이제 담아놓게 되면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다 줄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5년 3년 뭐 이렇게 지나면 주식 부자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한국에 이제 그런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쯤에는 자산을 슬슬 빼야죠. 그런 이야기가 이제 슬슬 나오고 하게 되면 일반 서민들이 이제 눈이 횟가닥합니다. 그럼 이제 주식장에 와르르 옮겨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슈팅이 나오고 버블이 끼게 됩니다. 그 구간에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되게 안타까운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런다고 같이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물량을 떠넘기고 우리는 빠져나와서 다음 이제 기회를 기다리면서 주식 비중을 확 낮춰놓고 이제 다른 부분에 이제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아까 이제 뭐 채팅으로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주식 투자를 해야 될 적기예요. 적기.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지금의 뭐 수익과 손실 이런 거를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수익이 진짜 나기 시작할 때 뭐 한 달에 막 수십 %씩 지금 나오는 그런 장들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런 장이 반드시 온다. 왜냐면은 과거 경험을 통해서 그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보면 지금 그런 움직임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런 슈팅 구간이 무조건 올 겁니다. 그런 구간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조금 더 큰 자산을 그때 투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저축을 하고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결국 복리가 입혀진 자산은요, 이제 자산의 규모를 키워가게 되고 이제 내 인생 파동에도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인생도 바꿔주죠. 내가 자본력이 크면 마음이 좋고 착한 사람들은 주변을 챙길 수가 있을 거고요. 내가 가진 자산이 커지면 무언가 내가 내 인생에도 변화를 줄 수가 있겠죠. 그동안 못했던 거 쇼핑도 좀 하고 백도 사 입고 백도 좀 사서 입고 옷도 좀 좋은 거 사서 입고 차도 바꾸고. 근데 이 부분이 가난할 때 너무 이런 부분에 목매면 요즘 무슨 욜로 시대인가 뭔가 해갖고 소비에 대한 없어도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언론에서 조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진 게 없는데 막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가 암울하죠. 항상 소비는 내 수익에서 덜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걸 전부 다 쓰는 무언가 이상한 움직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팽창되고 있습니다. 가진 게 없을 때는 진짜 죽을둥살둥 모아야 돼요. 열심히 일해서 모으고 뭐 해서 모으고 투자도 적극적으로 해서 모으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자산이 갖춰졌을 때 소비를 늘려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원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차분히 자산 배분을 인생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좀 성숙한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를 오래 이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 파동에 상승 파동을 안겨줄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 파동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것도 되나? 해가지고 다 파동이라는 걸 입혀봤는데요. 이상하게 딱딱 들어맞는 거죠. 굉장히 신기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파고들어서 분석을 하기 시작하니까 파동에서의 각도는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그 각도라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지구의 움직임, 크게는 우주의 움직임, 그러니까 뭐 별자리들의 이동,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파동 안에서 움직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창의력을 발휘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 파동으로 이해가 다 돼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도 이 부분은 절대 무시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을 무시해라? 이거는, 초보들이 하는 거고요. 또, 이거 맹신해라. 이런 자료는 무조건 뭐 확률이 높고 어쩌고저쩌고. 이것도 맹신을 하면 안 돼요. 왜? 여러 가지가 대입이 되지 않으면 이 파동이라는 건 언제든지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측하는 그 방향대로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이 변화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동은 예측이 아니고, 대응하는 거다. 그리고 주식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이제 복리의 유무.
복리가 무조건 입혀져 있어야 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동의 이해, 움직임을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 대응을 잘 할 수 있어야, 파동이라는 걸 이해를 하고요. 대응을 잘 할 수 있어야 확률의 이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확률이라는 걸 끌어올리면 당연히 수익을 쌓아갈 수 있겠죠. 자, 오늘의 각도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자, 이 하락파동과 상승파동을 봤을 때 하락파동보다 무조건 상승파동이 상승 각도가 높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 상승은 끊임없이 갈 수 없다. 파동은 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가지 못한다. 중간에 잠파동은 기회가 된다. 주식시장에서는요, 중간에 잠파동을 누려서 이제 진입을 하는 게 이제 눌림목 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이 시기처럼 이제 악재가 넘쳐나는 그런 종목들 중에 바닥을 잡아나는 종목들. 자,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지금 자동차주들, 지금 뭐 리콜, 무슨 뭐 200억 어쩌고, 지금 언론에서 떠들어대고 있죠. 자동차들들 지금 언론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콜이 해서 현대차가 어쩌고, 기아차가 어쩌고, 200억 규모가 리콜이고, 무슨 전 차 중에 45%가 리콜이고. 자, 불안함을 이제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안 빠지죠. 이제 투매 구간이 나오는 시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하락장 중에 투매 구간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때가 이제 이런 자리가 될 겁니다. 차트를 분석을 해보면 딱 이런 자리에 놓여 있어요. 그런 종목들로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가면 여러분들이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게 될지, 그건 이제 스스로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겠죠. 그럼 자동차주 중에 대장주가 뭐예요? 현대차죠. 자, 현대차의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까요? 자, 현대차, 기아차에 납품하는 회사들, 또 전기차 부분에 좀 뭐 특화된 무슨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 그런 이제 자동차 관련 섹터들 중에서 분석을 잘 해보면 비슷한 움직임을 그리면서 더 완벽한 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종목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럼 섹터는 큰 흐름으로 하나로 묶어서 같이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집중 투자는 그런 종목을 하는 거고, 현대차 같은 종목은 이제 뭐 배당을 노려서 할 수 있겠는데, 저도 오늘 아까 채팅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배당이 너무 작아요. 배당 비중이 너무 작다. 그래서 현대차는 매매를 하지 않을 겁니다. 현대차는 매매를 하지 않고 다른 종목, 보고 있는 종목으로 이제 돌려서 매매를 할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시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 이 각도를 이해하게 되면 완만히 하락하다가 이제 갑자기 상승 각도가 크게 되는 시점에서 매수. 자, 이 부분도 보세요. 이 전 구간도 보면 완만하게 하락을 하다 상승 각도가 크게 나왔죠. 자, 바닥 꼭지 정해놓고 저점 중간 찍어놓고요, 잘라놓고 그 구간에 딱 들어와서 매수 포지션을 줬어요. 근데 어때요? 전고점에서 뚫어내지 못했지. 지금처럼 이렇게 뚫어낸 게 아니고 뚫어내지 못하고 그냥 또 밀려버렸어요. 그러면 전고점을 뚫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상승 각도가 이 전 파동보다 가파르지가 못하죠. 그러니까 이건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락을 한 다음에 상승 각도가 다시 커질 때를 기다렸다가, 상승 각도가 다시 커졌을 때, 자, 4개월의 시간이 흘렀죠. 그러나 상승 각도가 다시 커졌을 때 눌림목에 이때 악재를 막 혼용하고 있을 때, 이럴 때가 이제 매수 포지션을 주는 거죠. 과거에 이렇게 똑같은 기법으로 매매를 했다 그러면 지금 보유를 이 자리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상승이 한번 왔었는데 이제 바로 눌려버렸어요. 이 각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차익 실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고점 부근에 왔을 때 일단 팔고, 이게 날라갔다가 눌리게 되면 사고, 이 구간에서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다시 눌림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상승 파동이 더 커지고 이 각도가 커진 게 확인이 됐으니까. 근데 일단 팔아놓고 상승 파동을 더 이상 만들지 못하고 하락을 했어. 그러면은 이제 사도 이 바닥 구간에서만 사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각도를 갑자기 크게 키우는 게 확인이 되면 눌림목에서 진입. 자, 전고점 부근에서 팔고, 전고점 부근이죠. 우리도 이 구간에서 팔았어요. 이 구간 어디에서 팔았어. 그리고 이걸 뚫어냈죠. 그리고 이제 눌림목에 살라고 기다렸는데 뚫어내자마자 바로 눌림목 쪽 그 자리가 딱 왔는데 이때 진입을 못했어요. 왜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우리 뭐 리딩 계좌상에. 그러니까 이제 바로 가버렸으면 이제 다음 눌림목을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도를 이해하고 있고 이런 모멘텀이나 이런 기업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러면요, 기회는 항상 준다. 지금 상승을 따라서 추격 매수하는 순간 마인드 박살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하고 매매에 이제 리딩에 제가 리딩에서 종목을 드리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면서 포지션 대응을 스스로 해보면 조금 더 이제 세분화된 계좌 운영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회원분들한테 기업 분석은 제가 해드리고 있고 바닥도 제가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우리가 매매를 하고 있죠. 그럼 이제 매매 포지션에 이런 영상들을 접하면서 이런 공부가 돼서 매매 포지션 잡는 데만 이제 스스로 공부가 되고 능력이 커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 매매 포지션을 잡으면 돼요. 저는 좋은 종목만 잘 발굴을 해서 이제 리딩을 이어가고 그 안에서의 매매 포지션은 스스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계속 가지고 있는 걸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규 회원분들 중에 무슨 뭐 과거에 그렇게 상승하는 종목들 그냥 갖고 있었으면 되지 않냐 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종목들은 적립계좌에 따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트레이딩 계좌는 철저하게 누적 확정 수익금 이걸 가지고 복리를 만들어가는 준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들어가 있는 원칙들이 다 있어요. 그 부분을 무시를 하지 않고 지금 매매를 하고 있고 중간중간 한 번씩 실수는 나와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날의 뭐 컨디션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실수는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큰 흐름에 영향을 줄 만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수정 보완을 하고 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주는 이제 각도에 대한 이야기, 파동에 대한 이야기 중에 각도로 세분화해서요. 이 각도에 대한 이야기를 일주일 내내 한번 해볼 거예요.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어요. 추천 마크 클릭해 주시고 광고는 나에 대한 사랑이니까 무조건 보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